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키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제가 목요일, 금요일 날 아무래도 이때 이제 수요일까지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목요일 날 이제 양봉 나오는 거를 이제 보고 있었죠. 근데 어차피 목요일, 금요일은 당일날 찍는 영상이 안 올라간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금요일날 올라가는 영상에 차트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미 뭐 그 움직임이 목요일날 나와가지고, 금요일날 이제 영상 딱 이렇게 봤는데, 뭔 소리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의미 있는 가격, 뭐 우리가 5,000원 가격 구간으로 뭐 끊어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차트 얘기할 때 뭐 굳이 5만원대를 뭐 포커스 맞춰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대부분 다 6만원과 좀 크게 봐야 되는. 아래쪽에 있는 건 뭐 다 지워도 되죠, 이제 뭐. 이거, 다 지난 추억으로 묻어놔야죠. 저런 가격대 뭐 또 찍으면은 추세가 다시 한번 또 이제 하단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뭐 한 일주일 또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는 5만원 위에 승부를 좀 봐야겠죠. 이차전지가 일단 목요일, 금요일 날 굉장히 좀 강했고요. 이차전지의 강세가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물론 주가는 갑자기 오르는 게 맞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주식시장에서 예측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요. 2차전지가 아무리 뭐 그렇다라고 해도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뭐 반도체가 뭐 가장 좋아도 결국 2차전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붙는 타이밍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적 시즌에는 늘 바이오보다는 그래도 2차전지 특히나 지난 분기, 이번 분기처럼 흑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튀어나오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반영이 2분기도 됐잖아요. 2분기 실적에도. 이번 3분기 실적도 어쨌든 간에 실적 반영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바이오보다는 좀 더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다. 문제는 반도체가 너무 강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반도체가 조금씩 이제 힘이 뭐 빠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전처럼 막 나 혼자 그냥 시장을 막 하드캐리 해버리는 그런 구도가 조금 잦아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로만 들어갔던 돈이 이차전지 쪽으로도 좀 들어와 줬고요. 또 에코프로나 이제 에코프로 BM의 역할이 큰 시기입니다. 왜냐? 그동안 코스피로 삼전 하이닉스가 계속 좋았잖아요. 키가 안 맞아요, 지금 코스닥이랑.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 결국 이 키 차이를 맞춰야 된다. 지금 코스닥이 어디 있습니까? 코스피는 지금 신고가 넘어가가지고 랠리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은 아직도 한 세월이에요. 여기까지 언제 갑니까? 1000포인트까지. 이거를 빨리빨리 이제 이 흐름을 완전하게 똑같이 따라가진 못해도요. 조금이라도 붙어주려면 뭐 바이오도 어쨌든 좋아야 되지만 2차전지도 좋아야 돼요. 근데 실적 시즌에 바이오를 들어 올려줄 만한 그런 명분이 뭐 있습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국 반도체 아니면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인데 지금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2차전지가 더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4분기로 넘어오고 나서 지금 2차전지의 분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2분기에서는 2차전지가 이제는 저점을 찍고, 그러니까 실적이죠. 실적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 한다 이런 인식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3분기 실적, 뭐 물론 지금 LG엔솔밖에 실적이 안 나오긴 했지만 이번 3분기에는 적어도 2분기 실적보다 그 기대감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퓨처엠이나 이런 종목들이 찍었던 그 저점 구간의 가격대가 다시는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 그때는 실적이 진짜 너무 안 좋고 막 다 2차전지 기업들이 그 SDI니 뭐 퓨처엠이니 다 주주배정 이상증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진짜 정점을 찍었을 그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진짜 그냥 주가도 실적에 맞게 턴어라운드 해 나가는 구간, 장기적으로 우상향도 가능한 구간. 이케한테는 이거보다 뭐 더 좋은 여건이 있겠습니까? 2차전지가 좀 최대한 안 빠지고 뭐 매일같이 뭐 목요일 금요일처럼 강하지는 못하더라도 우상향을 보여주면 돼요. 이스케가 이 2월 달에 주가가 굉장히 강했을 때 이때 기억하시겠지만 2차전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때예요. 에코프로 BM이 고작 이거 10%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케는 주가 몇 프로 올렸습니까? 2월 초부터 2월 10일부터 33,000원에서 26,000원까지 2배 올렸습니다.
그쵸? 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케한테는 이차전지가 그냥 작은 우상향이라도 만들어주는 거. 대신에 우하향 패턴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이스케도 힘이 빠져요. 전고체는 기본적으로 이차전지가 우하향을 많이 이제 양극재나 양극재 종목들이 보여주게 되면요. 그때는 뭐 이렇게 호재 이슈가 나와도 주가가 윗꼬리 반응을 할지언정 제대로 된 양봉 캔들을 만들지 못하죠. 꺾이니까 그냥 밀리잖아요. 물론 뭐 시장 밀리고 지수 밀리는 거 이때 한창 이제 관세 이야기 나올 때여가지고 그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이스케는 뭐 다른 거 이제 신경 안 쓰고 편하게 가격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그 시기로 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5만원은 뭐 진작에 넘어왔고 이제 55,000원 부근 전고점 구간 매물 이거 소화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 있는 고점 라인들 위치를 보시면요. 첫 번째에 요 구간이 6만원을 못 넘어갔던 그런 윗꼬리 여기도 다 거래량들이 생각보다 실리는 자리란 말이죠. 그 다음에 액면 분할하고 첫 번째로 지지가 나왔던 구간도 어쨌든 간에 55,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 캔들의 경계 라인도 55,000원과 이제 6만원 사이에서 만들어졌고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을 소화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제 다음 가격의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거래 정지 가격도 편하게 좀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물론 중간중간 조정 나오고 뭐 잠깐의 지루함 이런 것들도 나오겠죠. 지금 외국인 기관들의 포지션 어쨌든 기관은 주가가 밀리던 밀리지 않고 뭐 올라가던 딱히 그렇게 막 강한 매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뭐 1년 2년 동안 그냥 개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도 이제 2차전지 업황이 좋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좀 쉽게 들어오고요.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결국 기관 매수랑 같이 맞춰지게 되면은 양매수입니다. 이케 이런 캔들들은요 대부분 다 양매수 캔들이에요. 주가 강할 때 보면은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매수가 어느 정도 베이스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날, 뭐 이런 날에는 대부분 다 이런 캔들들은 기관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밑그림을 기관이 만들죠. 중간에 이런 캔들은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같이 만들어내는 거고 근데 지금은 외국인의 반응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또 이차전지가 이렇게 시장의 주도권을 좀 강하게 가져가게 되면 또 지금 삼전이 10만원 언저리고요 하이닉스가 50만원 언저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막 이제 이런 가격대를 쉽게 막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거든요. 한 번 정도는 좀 쉬었다 가야 또 매물 소화도 하고 좀 차익 실현을 유도를 해야 그래야 이제 의미 있는 가격을 다시 한번 넘겨갈 수 있는 그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 틈을 이차전지가 지금 굉장히 좀 잘 노리고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 피처엠이나 뭐 LNF 이런 종목들도 요즘에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LNF 오늘 뭐 투자주의 딱지 붙었는데도 양봉 나오잖아요. 웬만해서는 투자주의 붙으면 대부분 다 음봉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이스케도 어쨌든 간에 그림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탄력을 또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되는 건요. 이수학이 움직인다는 거. 우리가 그냥 은연중에 제가 이수학 차트를 몇 번씩 이제 봤거든요. 근데 앞 구간에 캔들 나오고 할 때 그때 이제 이수학을 우리가 왜 봤냐? 진짜 이스케가 움직이려면 이수학도 포지션이 만들어져야 진짜 양봉이 나올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2번 정도 드렸을 겁니다. 지금 이수학이 오늘 캔들을 기준으로요. 모든 저항 라인을 다 넘어왔어요. 여기에서 뭐 조정 캔들 이제 1개, 2개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앞 구간에 이스케가 지금 차트를, 이거를 추가해가지고 보면요.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그 반응이 나올 때, 그쵸? 이스케가 이런 반응이 나올 때, 이수학 포지션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쵸? 이거를 우리가 중간중간 봤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이 포지션 진짜 좀 이수학도 물론 이스케보다 등락률이 그렇게 뭐 높게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봐요. 어제 본체는 다 여기로 넘어온 상태니까 분할을 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스케가 움직일 때 더 좋은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 체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수학이 지금 좋다 이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앞에서 이제 그 움직임에 나와줬던 그런 그 좀 애매한 그런 흐름보다는 훨씬 더 탄력이 또 다시 추가됐네요.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자리를 이스케가 굉장히 좀 잘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는 6만원을 좀 기다려보는 포지션 잘 만들어 가고 있고요. 어차피 6만원 위로 이 7만원이라는 가격대를 찍었던 지가 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저는 이 6만원 구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7만원 도전도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기술적인 의미 있는 구간은 이 액면 분할했을 때 거래 정지 가격 68,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턴에는 거래 정지 가격을 좀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와줄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1일1비 하지 마시고 이런 자리에서 1희 1비 할 만한 그런 포지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또 오랜만에 이제 그 당일 데이터를 가지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은 될 것 같고요. 뭐 이케 주주분들이 기다렸던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하나 둘 나와주고 있고 가격 방어 잘 되고 2차전지 흐름 좋고 뭐 시장도 강하고 유동성도 들어오고 있고 뭐 우리가 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이제는 오히려 더 좀 가벼운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이런 구간 들어오신 분들이 이런 자리 버티기 쉽지 않아요. 이런 자리들을. 여기서 다이렉트로 내려오게 되면 몇 프로입니까? 8만원대 사가지고 3만원대. 2캐 사가지고 이 정도의 손실 보기도 어렵거든요. 2캐를 뭐 8만원, 7만원대에 매수하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좀 큰 용기가 필요한 그런 대응인데, 뭐 우리는 하단에서 준비 지금 잘 했죠? 물량을 뭐 모을 때나 매수에 이제 메리트가 높은 그 구간을 다 이제 거쳐서 이제 본격적인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또 이 스케일을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핫바이브 컨텐츠 5일 동안 매매 단기간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시간 짧으니까 비용 부담도 크지 않고요.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저희와 또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단기 매매 또 열심히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모난 건 없는 그런 데이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엔 또 개인 매도도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죠. 결국 앞구간에 나왔던 이런 개인 매수들 제가 신경 안 써도 된다. 어차피 올라갈 때 이렇게 탄력 좋은 종목들은 일주일이면은 대부분 소화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움직임 그대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제가 매번 앵무새처럼 이야기 드렸던 그 움직임 그대로 10월 지금 이스케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관점 그대로 유지하고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